만약 여성들이 살기에 가장 어려운 나라를 뽑는다면 아프가니스탄은 분명히 그 목록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탈레반이 2021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 수십 가지의 지침들이 아프가니스탄 여성들과 소녀들의 거의 모든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제한 중 하나는 여성이 집을 혼자 나설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을 때마다 반드시 남성 가족 구성원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 밖으로 나갈 수 있더라도 당신은 정말로 보이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몸을 완전히 가리는 부르카를 입어야 하며 얼굴까지 가려져 그물 화면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부르카를 입지 않으면 눈만 보이게 하는 니캅을 써야 하며 이는 조금 더 관대하게 여겨집니다. 이 제한은 너무나도 극단적이어서 여성 TV 뉴스 앵커조차 방송 중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국가에 방송하는 전문가인 기자들이 뉴스를 전하면서 얼굴을 가려야 한다니요. 하지만 의복 제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녀들은 초등학교 이후에는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여전히 학습을 허용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학교는 대부분 종교 수업인 마드라사입니다. 이 커리큘럼은 종교와 꾸란에만 집중하며 수학, 과학, 언어와 같은 현대적인 과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정부 기구에서 운영하는 비밀 학교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들은 극히 위험한 환경에서 운영되며 발견될 경우 교사와 학생들은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랑의 자유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저 동화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결혼은 가족에 의해 주선되며 많은 소녀들이 결혼식 당일 처음으로 남편을 보게 되며 그들과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더 끔찍한 점은 법적으로 소녀가 신체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간주되면 결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소녀의 약 30-40%가 18세 이전에 결혼하며 일부는 여전히 미성년자입니다. 여성 의사는 매우 드물며 남성 의사는 많은 상황에서 여성 치료를 금지받습니다. 그로 인해 여성들이 아프면 몸이 스스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지사항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여성들은 공공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으며 공원에 들어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집의 창문조차 외부 사람들이 그 안에 여성이 살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덮어야 합니다. 이 목록은 미래에 더 길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겪고 있는 모든 제한을 들으셨다면 이 제한들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것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신다면 예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아니오라고 남겨주세요.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경제는 여전히 전통적인 농업, 특히 밀, 과일, 견과류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2024년 아프가니스탄의 GDP는 약 193억 달러였으며 1인당 GDP는 약 500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삶은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극심한 부족. 실업률은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카불이나 헤랏을 아침 일찍 지나가면 도로변에 술래잡기를 하는 것처럼 수십 명의 남성들이 삽, 괭이, 망치를 들고 그냥 누군가가 하루의 일용 노동을 시켜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자리는 화물 하역, 건설, 굴착 작업 또는 건설 현장에서 돕는 일 등이 있으며 하루 평균 임금은 50센트에서 5달러에 불과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기다립니다. 정부는 탈출구를 찾기 위해 땅속 깊이 파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구리, 리튬, 히토류 원소 등 1조 달러 이상의 막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광산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파트너들과 현지 통화를 사용하여 무역을 진행하려고 협상 중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아프가니스탄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루 임금이 1달러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광산 프로젝트들이 정말로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이상한 전통 중 하나는 바차포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여자가 남자처럼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전통적인 아프가니스탄 사회에서는 아들이 없는 것이 가족에게 큰 수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상당히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딸 중 한 명을 선택하여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 이름을 지어주고 남자 옷을 입히고 여러 해 동안 남자처럼 살게 합니다. 이 바차포쉬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된 일들, 예를 들어 학교에 가거나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일하거나 심지어 가족의 주된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그 소녀는 다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루는 자유롭게 뛰고 놀고 일하고 배우고 다음 날은 몸을 모두 가리고 다시는 혼자서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전환의 충격은 매우 크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게 놀랍다면 바달 또는 교환 결혼이라는 관습을 보면 더욱 놀라울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결혼은 두 사람 간의 사랑보다는 가족의 명예, 관계,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전통에서는 두 가족이 자녀들을 결혼시키며 서로의 아이들을 교환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의 형이 다른 가족의 여동생과 결혼하고 그 대가로 그 여동생의 형이 자기 여동생과 결혼합니다. 이는 비즈니스 거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참금을 줄이고 두 집안의 명예를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한 방법입니다. 바달은 오늘날에도 아프가니스탄의 시골 지역에서 여전히 매우 흔한 관습입니다. 이 비디오를 끝까지 보셨다면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가 한 번이라도 대단하다고 느껴지셨다면 친구들과 함께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매일 가장 흥미로운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깊은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지역에서 완전히 모순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그들의 뛰어난 환대입니다. 멜마스티아라는 이름의 이 환대는 아프가니스탄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 수세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집에 들어서면 여러분은 제공되는 모든 것을 거부할 권리를 거의 잃게 됩니다. 차와 간식에서부터 여러분이 10분만 방문했더라도 준비한 푸짐한 식사까지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든 손님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것은 모든 가정의 명예입니다. 그러니 거절하려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정말로 무례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관습은 준비되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보통 테이블이나 의자, 식기를 사용하지 않고 카펜 위에 앉아 큰 공동 접시에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른손으로만 먹으며 왼손은 부정하다고 여겨집니다. 개인 접시를 사용하거나 왼손으로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다면 방문하기 전에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방문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민감한 실수 중 하나는 여성들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남성은 길거리에서 낯선 여성들을 쳐다보거나 사진을 찍거나 대화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그들의 명예에 대한 모욕이나 심지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비원이나 당국이 이를 발견하면 사진을 지우도록 하거나 더 큰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또한 매우 민감한 부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코는 단순히 숨쉬는 역할을 넘어 명예와 존엄을 상징합니다. 누군가가 코를 잃었다는 말은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완전히 얼굴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얼굴을 가리키거나 코를 만지는 것은 그 사람의 존엄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폴로가 귀족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한다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거칠고 잔인한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스포츠인 부즈카시 또는 염소 잡기라고 불리는 이 게임에서는 말들이 달려가 염소 시체를 낚아채고 지정된 구역이나 링으로 가져갑니다. 이 게임은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한때 부유한 군벌들만이 파워와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바일 회사들과 민간 항공사들이 팀과 토너먼트를 후원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부즈카시 경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몇 시간 동안 진행될 수 있으며 열광적인 관중들은 마치 월드컵 결승전을 보는 듯한 열정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신체적이고 거친 게임이며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진짜 염소 시체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 다행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세계 헤로인의 약 90%를 생산합니다.
잠시 그 사실을 곱씹어 보세요. 전 세계 어디서든 소비되는 헤로인 10개 중 9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헤로인을 만드는 원료의 최대 생산국입니다. 이 물질은 아프가니스탄 내에서도 널리 사용되며 단순히 재배와 밀매를 통한 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소비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화유산의 고향입니다. 바미안에서 고고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화 작품을 발견했으며 이는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인들이 유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이 13세기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들은 붉은 옷을 입은 부처님과 신화 속 동물들이 등장하며 두 개의 가장 큰 부처상인 바이로차나와 고타마 불상이 있는 곳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미안주에는 2001년 탈레반 군대에 의해 파괴된 거대한 부처상들이 있던 지역인 반데아미르 공원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역사상 어느 나라보다 국기를 많이 바꾼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국기를 26번이나 바꿨습니다. 첫 번째 국기는 1919년에 등장했으며 이는 아프가니스탄이 영국의 통치에서 독립한 해와 같습니다. 그 이후로 아프가니스탄은 왕국, 공화국, 탈레반 지배 등 다양한 정부 형태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프가니스탄 국기는 검정, 빨강, 초록 세 가지 색을 유지하며 종종 국가의 상징이나 이슬람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긴 역사 속에서 거의 40년 이상의 연속적인 평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놀라울 수 있습니다. 갈등이 끝나고 국가가 회복되려 할 때마다 또 다른 불안정이 찾아오고는 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그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의 중요한 교차로에 위치해 있어 큰 문명들이 연결되는 지점으로 항상 제국들의 타깃이 되어 왔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과 몽골 제국, 그리고 영국, 소련, 그리고 후에 미국까지 모두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점령 후 철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제국들의 묘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불안정의 원인은 내부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현대 국가들과 달리 아프가니스탄은 결코 완전하게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인구는 파슈툰, 타지크, 하자르, 우즈벡 등 수백 개의 부족, 시족, 민족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그룹은 고유한 지도자와 관습, 목표를 가지고 각자의 지역을 다스립니다. 이러한 분열은 수세기 동안 경쟁을 일으켰습니다. 부족들은 땅, 물, 정치적 권력, 종교적 영향력 등을 두고 싸웠습니다. 때때로 그 긴장은 조용히 지나가기도 하지만 종종 공개적인 충돌로 폭발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싸움은 아프가니스탄이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지 못하게 했고 국가를 끊임없는 불안정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에 카불에 도착한 사람이라면 오늘날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아프가니스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당시 카불은 중앙아시아의 파리로 불리며 현대적인 스타일, 문화적 개방성, 그리고 놀랍도록 자유로운 생활 방식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시기의 정부는 개혁적이고 친서방적인 정책을 따랐습니다. 자히르 샤 왕과 후에 다우드 칸 대통령, 해 아프가니스탄은 세계화의 문을 열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도시 문화 성장을 장려했습니다. 그 결과 카불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짧은 치마와 화장을 하고 머리 스카프 없이 일상적으로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양복을 입고 넓은 거리를 가로지르며 베스파를 타고 유럽 패션을 파는 부티크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낮 동안 카불은 현대적인 모습이었다면 밤에는 더욱 빛났습니다. 카페, 극장, 문화센터, 서점들은 늦은 밤까지 열려 있었고 카불 호텔과 인터콘티넨탈 같은 주요 호텔에서는 칵테일 파티와 라이브 재즈 록 음악이 자주 열렸습니다. 바와 펍은 웃음과 대화, 춤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곳은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술은 자유롭게 제공되었고 현지인들은 여행자들과 함께 떠들썩한 나이트클럽에서 디스코 음악을 들으며 즐겼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곳이 바로 한때 카불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카불은 유럽 여행자들이 런던에서 카트만두까지 가는 히피 트레일에 인기 있는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카불은 여정을 계속하기 전에 휴식하고 축하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그 시절 아프가니스탄 음악은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멜로디로 공기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장면들은 오직 추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밤 8시 이후 카불 거리를 걷다 보면 완전히 변한 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상점들은 문을 닫고 교통은 사라지며 오래된 넌 불빛은 작고 아늑한 차이카나 찻집의 부드러운 불빛으로 대체됩니다. 가족들은 일찍 저녁을 먹고 기도와 휴식을 취합니다. 쇼핑센터는 거의 대부분 밤 10시 이후로 문을 닫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생활은 바와 나이트클럽 대신 남성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시샤를 피우며 게임을 하거나 일상생활과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차이카나 찻집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술은 완전히 금지되었으며 과거의 활기찬 바와 클럽은 이제 도시의 집단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외진 마을인 케제라바드 또는 케이제라바드에서는 집이 벽돌이나 돌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은 400개 이상의 미사일 껍질을 이용해 벽과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이 독특한 관습은 1980년대 후반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남긴 사용되지 않은 무기와 탄약들 덕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시멘트와 건축 자재가 부족했던 마을 사람들은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미사일을 건축 자재로 변형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욱 충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당국이 이 집들이 폭발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지뢰제거팀이 점검 중 발견할 때까지 몰랐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이 한 마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역은 수백만 개의 지뢰와 미사용 무기로 가득 차 있으며 많은 지역 사회는 여전히 지속적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이 숨지거나 지뢰를 밟고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카불 북쪽 외곽에는 소련 탱크의 거대한 묘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간의 10년에 걸친 전쟁 후 형성되었습니다. 소련군은 친소 정부를 세우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지만 아프가니스탄 무자히딘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1988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소련군은 신속하게 철수하면서 수천 대의 군용 차량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후 이 지역은 버려진 전쟁 기계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잊힌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T-55, T-62, T-72, 탱크와 BMP, BTR과 같은 장갑차, 자주포, 수송 차량, 헬리콥터와 마이지 전투기 등 다양한 군용 차량들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기계들이 여전히 골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속 표면은 녹슬어 있습니다. 일부는 전투 중 폭발에 의해 파괴되거나 불에 탄 상태입니다. 항공기와 장갑차를 포함해 2,000대가 넘는 기계들이 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에서 현대 전쟁의 잔재를 보여주는 가장 큰 야외 전시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군사 장비는 2021년 미국 철수와 탈레반의 집권 이후 여전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식 소련 탱크는 여전히 저장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제공한 현대적인 무기들, 예를 들어 험비와 블랙호크 헬리콥터도 탈레반의 손에 들어갔지만 부품과 유지보수가 부족해 빠르게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곳을 탐험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이 나라는 수많은 역사적인 랜드마크와 고대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마자르-이 샤리프에 있는 블루 모스크입니다. 15세기에 지어진 이 모스크는 선명한 파란색 타일과 우아한 서예로 이슬람 디자인의 걸작으로 찬사를 받습니다. 이는 티무르 건축 전통의 아름다움과 정교함을 대표합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유적지는 서부 헤랏에 있는 프라이데이 모스크 데 모스크로 12세기에 시작된 이 모스크는 섬세한 타일 장식, 높은 미나렛, 우아한 돔이 특징입니다. 이 유명한 모스크들 외에도 아프가니스탄은 고대 성곽과 요새,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오래된 마을들까지 다양한 전통 건축 양식을 자랑합니다. 카불, 바르흐,
바미얀과 같은 도시들은 이슬람 기하학적 예술과 중앙아시아 건축 기법이 결합된 형태를 보여줍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험준한 지형과 다양한 지형으로 유명합니다. 힌두쿠시 산맥은 나라의 대부분을 가로지르며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대각선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 산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 중 일부로 많은 봉구리들이 7,000m 이상, 약 23,000피트에 이릅니다. 특히 노샤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티리치미르도 유명한 봉구리입니다. 힌두쿠시 산맥 외에도 파미르 산맥과 술라이만 산맥 등 다른 산맥들이 있으며 넓은 고원과 고산 평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높은 지역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지리뿐만 아니라 기후, 수자원 시스템, 다양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큰 민족 집단은 파슈툰족으로 주로 나라의 남부와 동부에 거주합니다. 그 외 주요 민족 집단으로는 타지크족, 하자르족, 우즈벡족, 아이막족, 발로치족, 투르크멘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은 또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파슈토어와 다리어 페르시아어의 일종라는 두 가지 공식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각 다른 공동체에서 사용됩니다. 그 외에도 우즈베거, 투르크멘어, 발로치어, 그리고 여러 파미르 언어 등 많은 소수 언어들이 사용되며 이는 아프가니스탄의 풍부한 민족적, 언어적 유산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16가지 충격적인 현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류 미디어에서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매력적인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메쉬 스크린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여성들부터 살아있는 미사일로 지어진 마을, 디스코 음악이 울려 퍼지던 중앙아시아의 파리였던 카불까지, 그리고 제국들이 모두 패배하고 떠난 제국들의 묘지까지, 여러분은 이번 영상에서 어떤 점이 가장 놀라웠나요? 미사일로 지어진 마을이었나요? 1970년대 카불의 디스코 시대였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성들의 극단적인 제안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가능한 한 많이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질문이 미래의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